인사를 안 하는 게 요새 유행인가 봐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제가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한테도 네. 저 꼰대 특징이 잘 꼰대 아니에요? 아니, 아주 사회적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수원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네.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능력이 좀 부재가 되어 있는 케이스를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사실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최근에 저희가 저뿐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소통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조금 실감합니다. 저만 실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연구 결과 나온 거예요. 서울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게 빨리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완화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도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새 학생들은 왜 인사를 안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 여러 번 강의를 했으면 얼굴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이렇게 뭐 눈짓을 이렇게 약간 목례라도 이렇게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지나가면은 좋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연결이 되면. 그런데 인사를 안 하는 게 요새 유행인가 봐요.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사라는 걸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적인 거랑 관련된 건데 저는 영어로 강의를 해요. 연강을 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는 프로페서 한이라고 이제 부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이제 퍼스트 네임이 소원이잖아요. 소원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친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이게 맞는 걸까?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솔직한 게 이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제가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한테도 네. 저 꼰대 특징이 잘 꼰대 아니에요? 아니, 저 학생들한테도 저는 정말 대학교 1학년한테도 저는 극존칭 씁니다.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제가 정의하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질문하는 것도 이거 틀린 거 잡아내는 것처럼 지적하려고 질문하는 거는 썩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견해를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틀린 걸 꼭 집어낸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주 사회적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제 동료 하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초등학교 4, 5학년 되는 아들이 있는데 모바일에다 이제 챗GPT를 다운로드 받아줬는데 자기는 후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왜 후회를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은 이제 왕이다. 완전히 자기가 하라는 대로 대답하는 그런 존재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하고 소통하면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되는 그런 소통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내가 말한 대로 안 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말하는 그대로 되는 챗봇이랑만 소통을 하고 있으니 내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못하면 어떡하지? 정말 이런 공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통의 방법이 점점 변해져서 분명히 내가 말하면 GPT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물어보면 또 저 의견도 주기 때문에 상호관계냐가 아니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과 내가 원하는 대답과 내 위주로 상호가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방적인 소통. 그래서 이렇지 않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이런 걱정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디지털 중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 어느 정도 들여다보세요? 몇 시간 정도 될까요? 깨 있는 시간 정도, 네. 진짜 긴 시간을 우리가 쥐고 있죠.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긴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쓰고 있는 나이가 한 10살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11살부터라고 나오네요. 11살만 돼도 벌써 3명 중에 1명이 그 미디어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이 그냥 하루 종일 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안 보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게 중독입니다. 이게 정신 건강이랑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디지털 중독이 됐을 경우에 우울증이 늘고 자살 위험이 는다는 게 나와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이게 왜 우울하게 하냐면요. 우리가 뇌에는 사회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 입장에서 사회적 관계가 없다는 것은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위협이라고 생각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대상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한동안 왜 층간 소음 때문에 큰일이 나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사실 층간 소음이 있을 때 점점 더 화가 나는 게 내가 분명히 이게 시끄럽다고 말을 했는데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윗집에 이제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그 집에 손주라든가 누가 이제 지나가는 거 우리가 한번 봤다고 생각하면 저 집에 이제 어린 아이 손주가 왔다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고 어린 것들 이런 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게 없이 계속해서 내가 혼자 앉아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막 하면 점점 더 우리가 이상하게 뒤틀린 이런 생각이 자꾸 되곤 하잖아요.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고 외롭기 시작할 때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만 제가 자꾸 길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만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매년 나와요.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자주 등장한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2등에 자주 등장한 나라가 덴마크예요. 3등이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58등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행복한 나라는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북유럽 나라들이 보통 사람들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 좀 특이하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북유럽 국가에서 정말 흔히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이런 보통 사람들의 법칙은 그냥 흔히 한국 사회에 딱 적용되는 법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법칙들을 그냥 당연한 법칙으로 생각하고 사는 나라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사실 무슨 뜻일까?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그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게 사회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딱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폐를 끼치지 않고 나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말하는 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또 굳이 너무 나를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챗봇이 점점점 많이 사용되면서 너무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챗봇이 사람과의 소통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분명히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일방적인 나를 중심으로 한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반쪽짜리 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 이야기 듣기만 할 필요 없지만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